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세무 입장에서 바라보는 법인 전환에 대해서 좀 유의념할 점, 네, 뭐 아니면 이런 기업 하지 마라 해가지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는데, 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편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 자금 관련돼서 상담을 하면서 법인 전환을 하면 좋은 케이스 이런 거 몇 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자금에 국한해서 조금 얘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자금이란 게 뭐 정책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권 자금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 기업이란 건 평가를 하거든요. 네, 개인 사업자도 평가를 하고 법인도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중치가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이 좋겠죠. 법인이 좋다 나쁘다보다 이제 개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소나 소규모 사업자다 네. 보니까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무 구조 이런 거는 일부 이렇게 네. 들어간다라고 보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개인 대표자의 신용보다는 법인의 재무 점수가 훨씬 더 가중치가 큽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법인이 대출이 훨씬 더 잘 나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맞나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본인도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법인을 운영하지만 근데 법인이 잘 나온다라는 건 통계상의 그 오류라고 좀 하면 너무 거창할 것 같은데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보다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 회사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소유 자금도 크고 뭐 재무 등급도 좋고 아니 삼성전자가 대출을 써도 나보다는 많이 쓰겠지. 너무 간 거 아니야? 아니, 그까지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대출을 잘 받았다고 해서 네. 야 법인을 하는 게 대출이 잘 된다. 이거는 조금 너무 같다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됩니다. 그쵸 개인 사업자분들도 신용도가 좋고 재무 점수나 이런 평가 등급이 좋은 분들은 대출 잘 나오세요. 개인 사업자 하다가 일정 규모가 되고 커지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면 법인 전환하고 그때 대출 받으니까 법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해드린 분 같은 경우엔 법인 전환을 처음에 고려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셨는데 저희 박세무사랑 같이 상담한 분이시잖아요. 네. 왜냐면 그때 세무로 해가지고 이제 유통 해외 수입하신다는 분, 예. 콩 수입하신다는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세무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저희가 볼 때 법인 하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이제 매출 규모가 이제 올해 거의 작년 대비 3배 이상 뛰었고 내년은 더 커질 거고 네. 그다음 고용 인력도 많아지다 보니까 법인 전환하는 게 여러 가지 이슈적으로 맞았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대출이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연초까지 그 제품을 보관할 창고를 짓고 토지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시점이 3월이었단 말이죠. 네. 그럼 3월까지 그런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법인을 만약에 이 하반기에 해버리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신규 법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포괄 양수도가 되겠지만은 재무 점수는 다시 새로 세팅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가 좀 있어서 대표님 개인의 신용도도 좋고 재무 점수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으로 받고 그다음에 법인을 별도 설립한다든지 이 부분을 이제 고려하셔라 했는데 일단 좀 사례적으로 얘기했지만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의 법인 사이즈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타이밍이 만약에 전환하고 바로 대출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개인적으로 받고 법인으로 이제 승계를 하는 게 나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법인 전환이라는 게 업력을 이어가는 건 맞는데 그 재무 점수가 새롭게 세팅이 되지 네. 개인과 법인은 별도기 때문에 그 등급을 갖다 이어서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하나 법인으로 하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이거는 그냥 개인을 유지하시는 게 더 좋다. 세금은 그냥 제외하고 일단. 그렇죠. 일단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금 얘기도 같이 했는데 네. 가령 이제 대표님들이 그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아 법인은 뭐 내 회사지만 내 게 아니라더라.
그다음에 법인은 뭔가 복잡하대더라. 그렇죠. 뭐 절세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믿지는 장사가 된다더라. 귀찮다. 예, 뭐 귀찮다.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다시 개인화할 때 또 세금 낸다. 네. 사실 이게 다 맞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이랑 엮이면 조금 명확하세요. 뭐냐면 부동산은 이제 사업장 용도도 있겠지만 여건 좀 잘 되신 분들은 투자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목적으로 해서 나도 소유하고 우리 와이프와 자녀한테 이렇게 좀 승계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네네네. 법인을 취하게 되면 애로가 생기죠. 뭐가 생기죠? 일단은 법인의 지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다 보니까 어. 나중에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법인이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주식 평가가 커지잖아요. 커지죠. 그럼 승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주식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법인이 혹시 반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도 같이 물리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법인에서 부동산 수익에 대한 부분 역시 법인 거지 개인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우리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우리 박세무사가 주력으로 작년까지 엄청 바빴던 주택기기 주택을 법인 앞으로 사냐 마냐. 그거는 지금 그렇죠.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이제 그 당시에 문의가 많았던 이유가 많죠. 자금 출처 마련도 어렵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법인 앞으로 한 게 맞냐 개인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 그분들이 뭐 굳이 법인 하고 싶었겠어요. 다 개인으로 앞으로 하고 싶었지. 네. 근데 이제 그 요건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동산과 연결된 분들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하는 걸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애초에 그럼 법인의 세팅을 잘하고 부동산을 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박세무사가 해주는 컨설팅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령 이제 뭐 공장을 한다. 그럼 땅은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사고 건축은 법인이 짓고 그래서 법인의 임대료도 받고 이런 거는 이미 일반화돼서 그렇죠. 많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 예전에 이거 얘기할 때 뭐 벌써 수년 됐지만 야 이게 합법이야 불법이야 합법이죠. 그렇죠 합법인데 그때만 해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건물은 감가가 되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는데 없죠. 드는 돈은 건축비가 많이 드는데 그 돈은 법인 돈으로 하고 아 이거 왠지 꼭 벤츠 사가지고서는 비업무용으로 쓰는 느낌 가족이 쓰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느낌을 따르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화됐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취득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네. 특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다방면을 찾으셔야 된다. 아니 이거 영상을 다 찍고 나니까 결론이 지금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애매한데. 네.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앞서 자료입니까? 세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자금, 부동산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네. 이 이외에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거래처나 뭐 상위업체 등록을 위해서 법인을 요구하면 이유 불문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이 개인과 법인의 약간 경계선에 있거나 약간 오버되는 경우니까 고민을 하지만 외관기업 정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혹은 뭐 상장까지 혹은 회사를 M&A 한다 이런 규모로 갈 분들은 하고 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다양한 절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경계에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상담을 받으셔가지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보다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그렇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개별로 상황이 다르시기 때문에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본인에게 맞춰야죠. 그건. 그렇죠. 본인의 상황도 들어보고 개인적인 상황, 회사의 상황, 재무 구조, 수입 구조,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대출 현황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이해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저희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 정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멘트가 좋아요.